삼엽충 파워레인저 봤어? 파워레인저 블랙 삼엽충 발진, 파워레인저 그린 메가네오라 발진, 파워레인저 블루 실라켄스 발진, 패로 호흡한다고 말하면서 자, 하겠습니다. 고생대, 옛고, 날생, 아무튼 대. 그래서 옛날 생물이 살던 시대. 5.42억 원 전부터 2.51억 년 전까지 해가지고 2억 8,900만 년 동안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영문명은 팔레오조익 에라. 그래서 중생대의 상징이 공룡이죠. 쥐라기, 백악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신생대의 상징은 마마드랑 스밀로돈. 스밀로돈 알죠? 저번에 신생대 우리 또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검치오가 스밀로돈이다. 그래서 이게 잘 깨지기 쉬웠다. 뭐 그런 내용 있었죠. 고생대는 대표하는 게 있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엽충, 메가네오라, 실라켄스, 당국류로 유명한 시대입니다. 삼엽충은 유명해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알죠? 벌레. 우리 전에 살던 조상님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포켓몬스터 아르세우스였으면은 여기에 또 이제 모시는 거 그렇게 되겠죠. 메가네오라. 요거는 이제 엄청 큰 잠자리야. 이제 고생대 때 곤충들의 전성기였거든. 왜냐하면은 곤충이 외골격이잖아. 뼈가 밖에 있는 거야. 우리는 내골격이죠. 뼈가 안에 있고 살이 밖에 차 있죠. 근데 외골격들은 어때? 밖에 뼈가 있고 안에 살이 차 있잖아. 그래서 꽃게들 보면은 뼈가 밖에 있고 안에 살이 물렁물렁한 걸로만 차 있죠. 그게 장점이 웬만한 데미지 몇 댐 이하는 무효로 처리.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우리는 살짝만 긁혀도 피가 나잖아. 외골격은 게임으로 치면 몇 댐 이하는 무효로 처리를 해버려. 그래서 되게 좋아. 튼튼하고. 근데 외골격들은 단점이 인간이 조그매졌을 때랑 커지면은 안에서 뼈 자라면서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면서 커지면 되는데 외골격은 뼈가 이미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커지려면은 탈피를 해야 돼.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처음에 태어나면은 뼈가 큰 뼈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덜 차 있는 살 상태로 탈피를 하지. 그럼 거기서 살이 꽉꽉꽉 차오르고 더 이상 살이 차오를 수 없으면 또 한 번 탈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야. 가재나 이런 것들이 외골격인데 이론상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탈피 실패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있죠. 잡아먹히거나 탈피 실패하거나.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얘네가 호흡이 우리같이 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한계가 있어. 크기의 한계가. 몸을 전체를 운용하려면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요 정도 크기밖에 못 커. 근데 옛날에는 엄청 큰 곤충이 있었던 이유가 산소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대. 그래서 고생대 때는 산소 농도가 되게 많아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설치고 다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곤충들이나 외골격 큰 애들이 별로 없는 거야. 외골격 중에 제일 큰 애라고 해봤자 코코넛 크랩 정도 있나? 더 이상 큰 게 없잖아. 내골격에 엄청 큰 애들은 막 고래도 있고 막 코끼리도 있고 막 내가 네 서장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뼈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제 2D로 보면은 상관없는데 이제 3D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몸이 부담이 되니까 곤충들은 크면은 얇은 다리나 이런 걸로 버틸 수가 없어. 고생대 석탄기에 살았던 잠자리를 닮은 것 중에 석탄기도 내가 알기로는 석탄이 많이 나와서 석탄기로 알고 있어. 내가 그 석탄일 거야. 피콜로는 무골격이에요. 맨날 잘리죠. 피콜로 팔. 그럼 안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쑥 나와. 피콜로는 해면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석탄기는 이때 많이 석탄이 만들어져서 석탄기일걸요? 이때 잔뜩 죽은 걸 거야. 그래서 석탄기예요. 우리가 지금 석탄이 얘네들 사체 쓰는 거야. 사체가 변형된 거. 압력이나 뭐 이런 걸로 눌려가지고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고맙다고 한마디씩 하세요. 지금 전기 쓰고 이런 거 화력 발전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석탄기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메가네오라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생대 하면은 공룡이나 메마드나 스밀로돈이나 이런 익숙한 게 아니고 삼엽충, 왕잠자리, 뭐 실러켄스는 알죠? 페어 뭐 이런 애들 친숙하지도 않고 모양도 멋없거든. 이런 애들은 멋있잖아. 애기들이 좋아해요. 이런 애들은 파워레인저 같은 거 로봇으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멋있잖아. 일단 메머드 내 머리 따라했네? 따라하지 마. 이런 것도 멋있잖아요. 공룡 멋있단 말이야. 애들이 공룡에 빠지는 시기가 한 번쯤은 있어. 거쳐가. 근데 봐봐. 삼엽충 파워레인저 봤어? 파워레인저 블랙 삼엽충 발진 이렇게 해? 안 하잖아요. 벌레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 파워레인저 그린 메가네오라 발진 안 한단 말이에요. 파워레인저 블루 실라켄스 발진 패로 호흡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안 해요. 왜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안 이쁘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생대랑 신생대보다 고생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하다. 실러캔스는 아직도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대학교 다닐 때 뭐 09학번 다닐 때쯤에 내가 딱 캠퍼스에 등장해.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네? 살화네? 실러캔스네? 보통 이게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말을 아직도 많이 쓰잖아. 이게 얘한테서 좀 오는 느낌이야. 얘는 진짜 살아있어요. 생긴 것도 옛날 90년대 일본 SF 애니메이션 우주 함성 같죠. 위아래로 대포 탁탁탁 나 있어가지고. 나디아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전함도 있고. 실러캔스는 이게 대단한 게 생물계의 종갓집이야. 변형이 안 됐어. 분가해가지고 다 변형하고 알아서 살았는데 얘는 명맥을 이어와. 발견이 어떻게 됐냐면요. 1938년 남아프리카 이스트 런던 칼룸나강 앞바다에서 에비니 존스 어업 회사의 어선이 우연히 실러캔스를 잡았습니다. 이제 잡아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스트 런던 박물관장 마저리 레티머에게 그러니까 박물관에 맡긴 거야. 이상한 애를 잡았는데요. 이게 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렇게 호기심이 항상 많진 않아. 이것도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이 어업회사 어선이 되게 바빴어. 만선이야. 정신이 없어. 이거 신경 쓸 틈이 있어? 신경 못 쓰지. 냅뒀다가 뭐 나중에 보자 했는데 막 없어졌을 수도 있고 막 풀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하필이면 그때 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선장도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헤쳐먹을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초고추장에다가. 궁금증이 있어서 마저리 레티머 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레티머 박물관장도 몰라! 내가 이 생활을 되게 오래 했는데 이거 처음 보는 물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물관장님은. 그죠? 어느 정도 이제 학계에서 뭐 잔뼈 굵은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면식이 있었던 어류학자 제임스 스미스에게 스케치를 그려서 보냈습니다. 로즈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였죠. 근데 그에게 돌아온 답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답변. 정말로 이게 산채로 잡혔다고? 난 책으로만 배웠던 물고기였는데 이게 산채로 잡혔어? 화들짝 놀라서 불이 나게 이스트 런던으로 달려가서 실러캔스 시체가 부패되기 전에 가까스로 확인했는데 실러캔스가 현대까지 살아있음이 만천하에 알려졌던 거죠. 잡혔을 때는 이제 살아있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스미스가 곧 실러캔스가 충분한 개체수가 있을 테니 다시 잡힐 것이라고 믿고 실러캔스 두 번째로 잡은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현상 수배를 했는데 바로는 안 잡혔어요. 이때 잡았을 때 이후니까 14년 뒤에 잡혔네요. 14년 뒤에. 이런 게 재밌어. 그치? 남아공에서 잡았기 때문에 남아공에 살겠지 해서 했는데 남아공에 사는 애가 아니었어. 얘는 그냥 여행 온 애였어. 근데 걔가 잡혔을 뿐이야. 그러니까 호모로 제도에 사는 애들인데 길치를 잡으니까 인간이 착각한 거예요. 남아공에 사는 애인 줄 알고. 주소지가 너 어디야? 말을 안 해. 얘가 물고기가. 인간의 말을 모르니까. 여기 사니까 뭐 대충 요 동네 살겠지? 아니야. 호모로 제도였어. 호모로 제도 어디지? 여기야. 남아공은 여기거든? 졸업급 길치인데? 얘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실러캔스를 잡은 어부는 현명하게도 소금에 절여서 잘 보관했습니다. 조치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존 상태가 좋은 실러캔스를 더 상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2006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마나도 인근 해역에서 종이 다른 실러캔스를 제보가 또 이어져서 실러캔스 개체군이 최소한 두 곳에서 아직도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있어. 엄청 멀리 있죠. 인도네시아는 이제 동남아시아인데 아무튼 얘네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실러캔스 보호운동을 진행했습니다. 4억 년 가까이 진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뚝심 있게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냥 뚝심 있게 살아서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뚝심 있게 살았는데 왜 다 없어졌어? 공룡들은 왜 멸종됐어? 뚝심이 없어서 그래? 아니지. 얘는 처음부터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한 거야. 생물체계의 AK 같은 거야. 명작이지 명작. 4억 년을 가.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다만 과거 조상들과 똑같이 심해에서 동일한 생활 양식으로 살았다고 해서 정말 유전자 레벨에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상태가 유지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태고의 겉모습을 유지했다는 말과 전혀 변화 없이 똑같다는 말은 분명 다르다. 고대 생물과 가장 흡사하게 남은 현 생물이나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긴 해도 정말도 조금 더 진화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어진 거는 아니다. 모습을 대부분 유지한 거지 아예 안 변하고는 못한다. 세부 클리크 조정 정도. 이는 상어 등에서도 비슷합니다. 악어도 크기만 작아졌지 신생대 악어가 그대로 악어가 됐다고 그러잖아.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공룡하고 같이 나왔던 악어. 투국에는 요즘에 많이 보여요. 알아요? 옛날에 막 도깨비 새우 키우기 뭐 이런 것처럼 투국에 키우기 있습니다. 소라게 키우기 뭐 이런 것처럼. 딱 봐도 얘는 클래식하지? 생긴 게 그지? 요즘 그 느낌 아니잖아. 그지? 올드카에서 볼 수 있는 그 간지가 있어. 일본에 자주 볼 수 있답니다. 우도에도 있고요. 제주도 우도에도 있고. 피가 파란색임. 같은 혁광류인 거미 역시 피가 파란색. 피가 파란 이유는 피에 구리가 있어서 그래요. 구리값이 요즘에 금값 아닙니까? 구리가 섞여 있대요.
인간하고 고등동물들이 철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구리가 산소를 운반합니다. 구리가 포함된 그들의 파란색 혈구는 헤모시아닌이라고 불립니다. 춥고 산소가 부족한 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수송보다는 헤모시아닌의 산소 수송이 효율적이래. 그러면 이제 봐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헤모글로빈이 산소 나르는 데는 더 유리해. 헤모시아닌은 많이는 못 날라도 활동 범위가 넓어. 조건이 좀 덜 까다롭고 얘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 대신에 많이 날라.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거미나 이런 애들은 체구도 작아서 이걸 쓰기에 좋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진화했대. 그런 진화겠지. 펌웨어 진화. 예를 들어 뭐 휴대폰 같은 거, 그치? 갤럭시 S2야. 계속 펌웨어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잖아. 실러캔스와 폐어의 예 때문에 어류의 불해가 폐로 진화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실러캔스는 사지동물이 걷는 방식하고 똑같이 밑동 부분이 뼈와 살이 돼 있고 망두거, 짱뚱어랑 비슷하게 그런 거 있는데? 멀로 걸어다니는 물고기 있잖아. 지느러미로 막 걸어다니잖아. 그래서 얘가 페어인데 어류의 어느 계통에서 원시폐가 먼저 생기고 분화해서 조기어류에서는 불해가 된 것이다. 육기어류와 조기어류. 원시적인 폐가 먼저 있었고 조기어류가 불해로 갈라지고 그러니까 좀 이거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이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했다고 보는데 불해가 폐로 진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실상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다. 해 쓰는 물고기, 불에 쓰는 물고기. 여기서 사람이 된 거다. 그래서 불해가 폐가 된 게 아니다. 불해는 오히려 폐에서 갈라진 특이한 형태다. 이런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게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아예 관계가 없다. 테크트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다. 태클을 잘 탄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과거엔 번성했는데 실러캔스는 이제 2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면허 딸 거면 1종으로 따세요. 그게 나중에 편합니다. 오래 살고 천천히 자라는데 그물에 휘말려 죽는 경우도 많아 개체수도 적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난생이고 멸종 위기종이고 서인도양 실러캔스는 멸종 일보 직전입니다. 왜냐? 비닐봉지 잘못 먹고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막 그런 거로 많이 죽는데 어업하다가 나오는 그물 같은 거 있지. 그런 게 이제 끊어져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바다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얽히고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대. 그러니까 이제 그 실러캔스도 4억 년 동안 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명맥을 이어왔지만 최고의 시련을 겪고 있는 거지.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생명체 종가집 실러캔스도 견디기 힘들다. 마다가스카르 지역의 원주민들은 실러캔스를 쓸모없는 물고기라고 불렀는데 수억 년간 별로 진하지 않은 생물이라서 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구조 때문에 생선이 맛있는 이유는 아미노산 때문인데 맛도 없어요. 왜냐? 맛있게 진화를 해왔는데 얘는 옛날 물고기라 맛이 진화가 덜 됐어요. 물론 먹혔을 때 맛있으려고 진화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맛있게 진화된 거야. 그치? 심해어라서 지방이 가득 찬 폐를 이용해서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기름치처럼 살집이 거의 왁스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너무 기름져서 설사해. 그래서 실러캔스 잡으면 다시 바다로 도망. 마다가스카르 지역 원주민들은 실러캔스를 봐줄지 몰라도 플라스틱은 실러캔스를 봐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실러캔스는 대중매체에서 평범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맛있을 거라는 연출이 있는데 생가치로 행방불명에서 부부가 먹고 있던 커다란 멍게 같은 것이 실러캔스의 위장이라고 걸렸다. 공식 답변으로는 신들의 세계에 잘못 들은 인간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음식이라서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음식인데 모티브가 되는 음식들은 있었겠죠. 왜냐면 아예 음식들을 다 창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식재료 같은 거는 참고한 식재료들이 있다. 공룡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회를 뜨고 매운탕까지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지만 이 만화 원래 고증이 막장이므로 그러려니 하자. 실제로 베스처럼 기름기 많은 생선들로 매운탕을 끓이면 답이 안 나오는 기름탕이 돼서 도저히 먹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기름덩어리나 다름없는 실러캔스는 나무 위키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기름덩어리나 다름없는 실러캔스는 대량 난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심히 골룸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2006년에 한 네티즌이 포항 죽도시장에서 봤다는 제보를 했어. 2006년에 실러캔스가 횟감으로 나왔다. 죽도시장에 제가 이미지를 실러캔스라고 다들 아시죠? 검색 엔진으로 빨리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06년에 올라왔어. 제가 오늘 영덕에서 하룻밤 지내고 왔습니다. 영덕은 제 아버지 고향이죠. 가는 길에 어르신들을 위해 해산물이나 사드리려고 죽도시장에 들렸습니다만
아니 죽도시장에 제가 이미지로만 봤던 실로켄스가 버젓이 팔리고 있지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젠 전설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건가? 어리둥절? 답변하겠습니다. 지식인입니다. 실제 실로켄스를 잡기는 힘듭니다. 님이 보신 건요 아류종일 수도 있고요. 심해 물고기들은 아주 비슷비슷한 놈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실로켄스를 잡기는 좀 불가능하고요. 아프리카 연안이나 호주에서 발견된 난류가 흐르는 심해에서 사는 물고기기에 한국에서 그 물고기가 잡히는 건 그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흔한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면 더더욱 웃기는 것이죠. 분명 고래 잡은 것보다 더 비쌀 테니까요. 그리고 물고기 잡은 사람은 단번에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지요. 분명 님이 본 건 실로켄스는 아닌 것이 999.99% 확실합니다. 아무리 한국 근해 생태가 파괴되고 이상 난류로 인해 제주도가 열대지방화가 되고 한국의 남해와 동해가 아열대화가 된다고 해도 아프리카 난류나 호주 쪽의 난류가 한국으로 흘러가지는 않기에 그러니까 수온이 변할 수는 있어. 왜냐? 온난화 현상이 뭐 벌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까지 올라갈 리는 없다는 설명이에요. 이 지식인의 설명은. 님이 진짜 실로켄스를 봤다면 해양부에 님이 신고하면 유명인사 됩니다. 해보세요. 단지 실제 실로켄스가 아닌 아류종을 보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후에 몰매는 왜 맞아? 몰매는 왜 맞아? 몰매 맞을 각오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죽도시장에서 파는데 원양어선에서 잡아왔어. 근데 이 죽도시장 조그만 데 들어갈 리는 없겠죠? 몰매 맞아야겠네요. 궁금하다.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이마하! 실로켄스 아르종은 실로켄스와 비슷해서 실로켄스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있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몸을 째는 겁니다. 몸을 째보세요. 실로켄스 몸을 째보세요. 실로켄스는 가시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가시속이 비어있다면 님은 유명인사 되시는 거고요. 느낌표 4개. 이때 당시 화법 너무 커였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면 실로켄스가 맞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알아보기에는 실로켄스 기름기가 많이 껴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처럼 생겼다면 99.9% 맞음. 제가 할 말은 다 했네요. 99.9%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리고 이게 너무 웃겨. 이 여러 번 쓰는 거. 개오들 같던. 아마도 실로켄스가 팔리면 아무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비싼데 대형마트보다 비싸서 아무도 안 살 것 같다고. 여기 뭔 헛소리를 하십니까 다들? 실로켄스가 살아있는 화석으로 부르는 거 모른가? 몇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실로켄스 발견된 숫자가 180여 마리가 넘습니다. 못 믿겠다면 인터넷에 쳐보세요. 눈웃음. 훈훈하네 그래도 그죠? 해수온이 상승해도 난류를 타고 오는 게 아니면은 올 수가 없다. 아류종을 착각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코모로 정부에서 포르말린 담긴 표본을 선물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85년에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실로켄스가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63빌딩 수족관에 가면 나 갔는데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부경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부경대학교는 전신 수산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켄스 말고도 신기한 어류 표본이 많습니다. 63빌딩에서 볼 수 있는 실로켄스 박제 상태가 좀 더 좋다. 코모로. 이 섬 4개 합친 게 나란가 봐. 조그만 섬나라. 아랍어로 달을 뜻하는 프랑스 식민지였다는 점. 모로코랑 이름이 비슷하지만 아니다. 그지? 섬 4개. 마요트 섬 빼고 3개네. 마요트 이건 아니고 3개만. 여기는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한 거고 여기는 안 했나 봐. 섬이 다 깃발이 있어요. 섬 상징 깃발이. 은가지자섬, 음왈리섬, 은주아니섬. 은이 N으로 시작하더라. 은. 베트남 사람 응우옌 이런 이름 많이 쓰잖아요. 응도 NG야. 응우옌 할 때. 응우옌이 실제로 왕족성이라서 엄청 많이 퍼짐. 만약 이런 나라에 딱 태어나면은 진짜 신기하긴 하겠다, 그치? 왜냐하면은 인구 자체가 88만 명밖에 없는데 작은 나라에 태어난 거잖아. 제주도보다 약간 넓대, 다 합치면. 나 얼마 전에 봤는데 여기 소말리아 뿔 나온 부분 있죠. 수에즈운하. 휴게소하면 딱 좋잖아, 그치? 여기 지나가고 갈림길에 여기 홍대로 치면 삼거리 포차자리야. 미쳤잖아. 내 생각에는 나라가 되게 부강해 줄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내전 그런 걸로 좀 하더라고. 모가디슈가 여기 소말리아잖아. 최근에 봤거든. 여기에 비공식 정부가 하나 생겨서 소말리랜드가 생겼는데 오히려 치안이 더 좋아서 살기가 좋고 여기는 불안정하고 싸우고 막 한다. 그래서 이 소말리랜드가 있고 소말리아가 있고 소말리가 무슨 종족 이름일 거예요. 보통 나라 이름이 소말리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는 게 인종, 말레이족, 소말리족 이런 거지. 인도네시아 소재 대학교 해양연구과에서 냉동 상태로 보관된 표본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잡은 게 있고 자동차 중에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 중 한참 옛날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실로켄스 모델이라고 한다. 실제로 내가 아까 그 올드카 얘기했었는데 그게 진짜로 맞네. 성우들이 운영하는 카페 이름이 실로켄스다. 수뇌물 전문 작가로 실로켄스가 있다. 야지로베가 먹으려고 구워둔 실로켄스로 이거 나 본 것 같아. 횃불에 직화로 굽는 거. 그래서 아무튼 고생대 이만큼 봤어요. 아직 당국류는 또 안 봤어. 당국류
당국류는 척추동물의 일종, 수역류, 하충류가 아닌데요. 반력류와 수국류 합쳐서 구멍이 하나씩 나 있고 뒤쪽 측두청이라고 불리는 구멍이 하나씩 있어. 안화와는 별개로 두개골의 좌우 안쪽과 뒤쪽에 군형이 있다는 거야. 지금 눈구멍 말고 추가 군형이 있는 게 당국류예요. 아무튼 그렇다. 캄브리아기의 고생물학 화석이 처음 알려졌을 때 1000만년에서 2000만년 정도라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다양한 동물군이 등장했다. 이거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2억 8,900만 년 동안 여러 가지 신제품이 출시가 돼야 되는데 1000만년에서 2000만년 정도의 이 짧은 시기에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90년대 일본 게임, 애니메이션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거야. 문화 황금기. 지금도 그걸 리메이크하고 영향을 받아서 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죠. 생명체 명작들이 막 쏟아졌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한다. 오르도비스기에는 최초의 척추동물인 원시어류가 출현하게 됐고 오존층이 생겨났고 실루리아기에는 육상식물이 등장하고 붉은 땅이 점점 푸르게 됐고 대봉기에는 건조기후가 도래해지고 석탄기에 거대 절지동물들 페른기부터는 파충류와 당국류 상위포식자 역할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최초의 절지동물, 최초의 육상생물, 최초의 척추동물, 최초의 양서류, 최초의 곤충, 최초의 양막류, 최초의 육상식물 다 등장했다는 거예요. 산소의 농도가 지구의 역사 중에서 유례 없이 높았던 시기라서 현재 2배 이상. 현재 시점에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거대한 곤충이나 고사리 등이 태어난 시기예요. 엄청나게 큰 고사리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뭐야? 어떻게 돼? 한국의 비빔밥 100인분 고생되었으면 여기에 걸맞게 엄청 큰 고사리 늘 수 있다는 거야. 지금은 없지. 이렇게 큰 고사리가. 자, 6시기로 구분되죠.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아까 뭐 봤듯이 캄브리아기에는 생물체가 갑자기 미친듯이 쏟아지고 오르도비스기 때 척추 원시 어류가 생기고 실루리아기에서는 육상식물, 여기서는 곤충, 석탄기에는 거대 곤충들, 여기는 파충류도 추가 뭐 이렇게 된 거죠. 캄브리아기를 뭐 보면은 땅이 아래로 다 몰려있네요. 이게 바다일 거 아니야? 산소 부족보다는 자외선 노출이 심해서 못 올라온 것이래요. 그래서 자외선이 안 닿는 동굴에서 먼저 식물과 식물이 결합해 뿌리로 진화해서 육상식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생물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뚫은 게 아니네? 오존층이 생겼으니까 간 거네? 조건이 만들어져서? 오존층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리 뭐 해도 못 가네? 그쵸? 이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죽어갈 거 많네.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자, 한번 볼까요? 캄브리아기 대폭발. 약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캄브리아기 초기에 다양한 종류의 동물 화석들이 갑작스럽게 출현한 지질학적 사건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캄브리아기 방사 이런 애들이 막 나왔어. 포켓몬으로 써도 되는 애들 많네. 스포에 막 등장하는 애들이 똑같다 그지? 이거는 뭐 개불같이 생겼네. 야, 5억 년 전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고생대 선배님들. 모든 스포츠 초창기에는 어때요? 정석이 없어. 지금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딱딱딱 비슷한 게 있잖아. 자기만의 스타일을 다 시도해보는 다양성의 시대. 이거저거 다 해보는 거야. 그리고 잘 못하면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스포츠 보는 사람들은 더 재밌었던 시대. 롤도 초창기 얼마나 재밌어. 뭐가 정석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거저거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거저거 다 해보고 그게 설사 전략에 구멍이 있어도 당하는 사람도 처음 당해보는 거라 바로 파이법이 안 나오거든.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땐 이렇게 하면 됐겠다 해서 보완을 하는 거지. 당하면 그냥 맞아야 되거든. 그런 맛이 있었어. 롤도 그렇고 뭐 스타도 그렇고 야구도 막 기록이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걸로 보면 신기한 거 많죠 막. 아무튼 캄브리아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생겼고 오르도비스기 이거는 크로노 트리거에서 본 것 같은데 미래시대에 나 괴롭혔던 애 그리고 이거 뿔호민 지방자치근으로 따로 쓰는 거예요. 빨리 가져가세요. 호민이 형 가져가요. 오르도비스기에 대멸종이 있었대. 왜 멸종이 있었을까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있었다면 오르도비스기에는 GOB라고 다양화가 됐습니다. 다양성 폭발이 아니고 연속적인 다양성이 증가했다는데 뭐 이런 뭐 봐도 모르겠고 대멸종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죠. 오르도비스기의 끝에 5대 대멸종으로 하나로 꼽히는 오르도비스기 대멸종이 있었다. 26%의 과, 49%의 소, 85%의 종이 멸종했다고 알려졌다. 85%의 종이 멸종했대요. 85%고 이거 26%는 거 보면 특정 생명체가 몰살됐다는 것 같아. 그지? 원인으로는 히르난트절에서부터 시작된 빙하기 추워졌어요. 오르도비스기 때.
현무암 형성과 함께 분출되는 화산가스의 CO2가 온도 하강을 막았고 히르난트절에 와서 화산가스 방출이 줄어들지만 현무암의 풍화는 계속 진행되면서 CO2가 감소했다. 이때는 다 바닷속에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엄청 추워졌는데 실루리아기에 와서 하나둘씩 이제 올라왔어요. 이때 오존층이 생겼나 봐요. 이렇게 바다 정갈이 삼엽충 잡아먹네요. 실루리아기 세 번째 시기 무척추 동물에서 상판산호나 사사산호가 특히 번성했고 세계 각지에서 초성 석회암을 형성했다. 삼엽충은 복잡한 장식을 가진 표준화석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육상식물이 출현했습니다. 쿡소니아. 그 아까 그림에 있는 거네요. 얘는 뭔 생각으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아? 얘네가 뭐 뇌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치? 많은 생명체들이 툭 하다가 물 밖으로 나갔는데 다 죽어 나가다가 얘만 우연찮게 딱 준비가 돼 있었던 애야. 그래서 점점 퍼지지 않았을까. 실루리아기에서는 올라왔는데 쿡소리아밖에 없네. 쿡소리아 세상이네. 거의 그냥 쿡소리아로 통일. 그 다음에 대본기. 땅의 형태도 이렇게 되고.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여기 좀 많이 생겼어. 여러 가지가. 여기도 우리가 아는 생선 같은 것도 많이 생겼어. 대본기 정도 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아는 그런 게 좀 있네. 명칭의 유래는 이 시기의 암석이 처음 연구된 곳이 네번주라서 네번기예요. 야, 이런 거 이름 선점하는 것도 커. 그지? 만약에 연구된 곳이 서울이었어 봐. 서울기야. 코리아기. 그럴 수 있어. 이때는 절지동물도 육지에 진출했고요. 상어류랑 갑주어, 경골어류 이렇게 출현하고 어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인간이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척추동물 시점으로 본 명칭이고 대본기는 최초의 곤충이 나타난 시기라고 불러야 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 중에서도 학명이 일본 학자 이름 딴 게 꽤 많습니다. 이게 맞아. 그렇더라고. 절지류는 합체 절하를 통해 육각류를 지나서 그러니까 왜냐면 공룡도 중국 공룡 많아. 예를 들어 칭따오사우루스 이런 거 많아. 칭따오가 자체가 청도잖아. 청도 칭따오 지역 이름이잖아. 이런 거야. 전주사우루스, 원주사우루스, 춘천사우루스. 멸종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대멸종. 처음에 대멸종 뭐였죠? 오르드비스 대멸종이었고 두 번째 대멸종 대본기 대멸종이었어요. 삼엽충은 이 대멸종을 견뎌낸 프로에투스 목을 제외한 모든 목이 대변기를 넘기지 못하고 다 멸종됐어요. 삼엽충이 이때 대본기 때 전성기였는데 못 넘겨서 프로에투스 빼고는 다 멸종됐다는 그런 얘기겠죠? 유일하게 대본기를 넘긴 프로에투스 목도 페른기 대멸종으로 3억 년의 역사를 마치고 사라졌다. 오래 해먹었네. 3억 년이면. 이 시대를 전후로 해서 신라기 후기부터 석탄기 초기까지 지층이 한반도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대결층이라고 합니다. 대지가 결성했어. 없어. 이 시기가 안 쌓였어. 왜 안 쌓였을까? 하지만 북한 지역 학자들이 임진계 지층을 대본기 지층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지역에는 결석한 땅 없다. 다 출석했다.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태안에 있는 층이 대본기 아니냐. 이거 우리 결석 안 했다. 서로 결석 안 했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결석 처리돼 있고 결석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석되면 안 좋은 거야? 옛날에 이 시기 때 땅이 없었다는 게 난 좋을 게 없잖아. 연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 만약에 대본기로 인정이 돼. 거기를 이제 계속 연구를 해.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닌데 맞다고 해가지고 진행한 거라면 의미가 없잖아. 연구가. 그치? 가오 때문인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가오 때문에 옛날 이 시기 없다고. 이거 우리가 봤던 뭔가 지구라는 어떤 사육장이 세팅이 됐죠. 딱 그치. 여기 아까 봤던 거 메가네우란가 이렇게 있고 석탄기 석탄층이 생성된 시기예요. 자, 이때는 산소 농도가 대폭 증가하고 바퀴벌레나 흰개미 같은 나무 파먹는 벌레랑 버섯이 나무를 막 파먹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이 나오기 전이라서 나무가 죽으면 고스란히 석탄이 됐어. 지금은 다 파먹어서 석탄 될 게 없이 다 야금야금 야무지게 먹는데 이때는 균하들이 없어서 나무가 죽으면 안 건드려. 그래서 이게 석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미친 듯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거지. 아무도 안 먹죠? 그럼 제가 먹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나중에 인간들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놈들이 먹어가지고 석탄이 많이 안 나왔다. 석탄이 나무만 되는 거야? 식물들만 되는구나. 그럼 아까 석탄 고맙습니다 했는데 얘네들은 아니네? 동물은 석유야. 그럼 얘네도 감사하네. 감사합니다. 얘네도. 석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석탄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데 요거 오늘 처음 알아가네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알아가도 오늘 알차게 보냈다는 느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석탄기는 석탄이 많이 생겨서 석탄기라고 불리고 석탄이 많이 생긴 이유는 이때 대규모 산림이 형성됐는데 마침 나무를 주식으로 하는 흰개미나 버섯 같은 게 아직 출현을 안 해서 죽은 즉시 아무도 안 건드려.
그래가지고 많이 온전하게 쌓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석탄으로 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산소 비율이 공기의 3분의 1이나 됐다. 나무가 엄청 많이 등장해서 산소가 미친 듯이 나와서 메가네오라 거대 잠자리, 아르트로 플레오라 같은 엄청 큰 진해, 포켓몬 있는데 태우진해 말고 그 있잖아. 팬드라 닮았어. 아무튼 이런 거대 절지동물이 돌아다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확산에 의해 산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곤충, 이런 산소를 몸에 퍼뜨리는 구조가 인간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한이 많이 걸려. 효율적이지가 않나 봐. 이렇게 큰 생물체가 됐을 때. 근데 이때는 산소 농도가 높아서 구석구석 퍼뜨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 한계상 커봤자 2m라고 합니다. 원시파충류 같은 게 돌아다녔고 상어들도 돌아다녔고 여러 가지 막 많았습니다. 근데 산소가 높으면 좋은 거냐? 꼭 좋은 건 아니었다. 왜냐? 벼락 같은 거 치면은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너무 풍부해서 불이 너무 잘 탔다. 그래가지고 화기에 취약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같은 거 할 때 주유가 이제 불이 한번 붙으면 잘 붙을까 하는데 제갈량이 많은 산소를 만들어가지고 조조군의 선단을 일거에 다 태워버린 거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주유가 살짝 견눈질로 받았다가 산소 생성 마법을 계속 연구를 하려다가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주유가 좀 이르게 세상을 뜨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육손이 이어서 연구를 해서 유비랑 싸울 때 이릉대전에서 산소를 많이 생성해가지고 일거에 다 물리치는 정사에도 기록이 돼 있죠. 제갈량은 그래서 유독 화계 마법이 많아요. 적벽대전에서도 하고 올돌골 잡을 때도 폭약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폭약에 산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마법 폭약이라는 거. 사마이 잡을 때도 쓰고 하우돈 잡을 때 데뷔전도 화계로 하잖아. 그지?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일순간에 초토화가 될 수 있어서 불에 걸린다. 한 번 불나면은 장난이 아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시기에도 멸종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대bun계 석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멸종 시기가 있어야 석탄기지. 로머의 구멍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1500만 년간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화석 결석하는 시기가 있어요. 로머의 구멍. 왜 구멍이 생겼을까요? 지구 전체 환경이 나빠요. 생물들이 확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있고 화석이 생성되기엔 적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고 화석 재료가 애초에 없었다. 아니다. 재료는 있었는데 화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안 됐다. 다른 주장인 거죠. 뭐 이런 거. 빙하기가 짧지만 강렬한 빙하기가 도래했고 그리고 습했던 기후가 건조해지고 추워졌다. 그리고 섬으로 파편화됐다가 사라졌다. 양치식물들이 계곡 같은 지역에 군데군데로 막 퍼져서 나눠졌다가 결국에는 온난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페름기 때 열대 우림이 다시 생겼지만 석탄기 때 우림과는 구성식물이 전혀 달랐다. 근데 양치식물 다 사라졌는데 고사는 왜 아직까지 있어? 잘 사려서. 그럼 잘살이잖아. 이름이 잘살이가 돼야지 왜 고살이야. 자, 거대 절지동물들이 멸종됐습니다. 왜냐? 산소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잠시 동안 있었던 거대 절지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초식과 육식동물이 등장하고 이 시기 석탄이 퇴적됐습니다. 마지막 페름기. 이때 이제 파충류들이 등장했다고 하거든요. 야, 이 뭐 거의 중생대야 고생대야. 송파구야 강동구야. 둔촌이야 둔촌. 둔촌은 강동구인데도 조금만 가면 송파구야. 야, 여기가 송파구야 강동구야. 둔촌을 보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러시아 도시 페름에서 유래했다. 이 페른게를 연구하고 두 계층인 나이아스라고 불렀는데 옛 고생물학 서적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첩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첩기. 짧은 기간 동안 당국류가 번성했는데 페른게 또 대멸종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당국류가 또 훅 갔고요. 단일 대륙으로 거의 이루어졌고 판게아라고 불리고 해양 생물들은 얇은 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대륙이 이동하면서 많은 생물들이 멸종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땅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 얇은 바다에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면서 여기 근처에 사는 애들이 다 죽었다. 지구가 억가하잖아? 야, 땅 움직일 거니까 알아서 해. 아, 저기까지 어떻게 가요? 그냥 죽어. 땅 움직여. 여기 있는 거 다 갈려. 다 이만큼 다 죽어. 그냥 다 박살나가지고. 억가 당하면 죽는 거야 그냥. 인간도 아무리 연병을 떨어도 지구가 억가하면 그냥 사망이야 진짜로. 그리고 그거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 왜냐? 우리 스페인들이 다 이렇게 죽었어. 그냥 멸종된 종만 몇 개야. 사실 이게 인간이 타노스는 물리쳐도 지구 억가는 못 물리친다. 어벤져스도 지구 억가는 못 막아. 타노스가 더 억까라고. 타노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하면 뭐 지구도 없어지고 한대잖아. 이걸 하는 주체가 일단 단일 생명체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뒤틀릴 거야 하면 그냥 뒤틀려지는 거야. 인간 넌 거기 있어. 나는 대륙 이동할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이야기인데도 이런 기록들을 연구해서 차곡차곡 쌓고 이어가고 하는 것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들이 계속 앞에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인간들이 나오고 전성기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짧고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삼엽충 같은 거 3억 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생각했어? 3억 년 정도 했으면 4억 년도 하겠지. 근데 아니야. 그리고 지구의 억가는 언제든 있어 왔어. 빙하기 틈만 남아 왔어. 지구가 지금은 좀 잠자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움찔하면 답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지구온난화, 페른기 대멸종. 아 이게 페른기 대멸종이 고생대랑 중생대를 나누는 이유죠. 안 그랬으면 고생대 사이에 여러 기가 있는데 약간 세미 충격으로 변하는 게 세미로 나눠진 거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계처럼 팍팍팍 나눠진 거는 한번 리셋 제대로 된 억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멸종이 어떻게 해서 됐을까를 보는 것 같은데요. 식물조차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걸 감안한 또 다른 상상도 고생대와 중생대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2억 5,100만 년 전 고생대 페른기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사이에서 일어난 대멸종입니다. 지구 역사상 최대의 멸종이에요. 대멸종. 2차 대멸종, 3차 5대 대멸종. 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는 대멸종만 해도 20개가 넘어. 이게 대멸종이 아마 갑자기 싹 사라지고 다시 리셋이 되는 그 시기를 계속 말하는 거지 않을까 싶으네요. 생물종이 75% 이상 멸종하면 대멸종이에요. 아셨어요? 여기서 타노스는 반절은 살려주잖아. 여기는 4분의 3은 날려요. 종류로만 쳤을 때. 안 그러면 대멸종 못 붙여요. 이름. 해양 생물종의 약 96%와 육상 척추동물의 70% 이상이 절멸함. 해양 생물은 96%가 절멸했기 때문에 4%만으로 다시 또 이렇게 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50%의 과가 멸종했고 라오프는 전체 96%의 종이 절멸했고 허나 이 96%라는 수치는 단순히 임의대로 골라서 몇 퍼센트의 종이 멸종했는지를 계산한 결과다. 생물학적으로 이 과의 생물들이 멸종에 취약한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다시 계산한 결과 맥키니 학자가 해봤는데 80%가 나왔다. 근데 봐봐 80%는 우리 일반인들이 딱 들었을 때 어때? 오 말도 안 되네. 왜 이렇게 많이 멸종됐지?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정도인데 96%는 급격한 호기심을 보여. 오 와 왜? 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98%까지 나오는 거죠. 개체수가 줄었다고 해도 자손이 남아 대를 이어갈 수 있다면 종이 절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종에 인간이라고 쳐. 인간인데 남자 여자가 둘 다 남았어. 그래서 종이 이어져가. 그러면 이제 절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80에서 96% 멸종했다는 얘기는 개체수가 이게 됐다는 게 아니고 종이 이만큼이라는 거야. 종류가. 그러니까 생물 A가 있고 생물 B가 있어. 지구에 C, D, E 이렇게 있어. 근데 이 생물은 300마리 있어. 근데 여기는 10마리 있어. 여기는 5마리 있어. 여기는 20마리 있어. 여기는 1억 마리 있어. 얘네 다 죽었어. 얘네는 한 1억 마리 그대로. 그래도 5분의 4가 죽었기 때문에 80% 멸종이라는 거야. 근데 생명체 전체 수로 치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이런 느낌인 거야. 다르다는 거지. 이걸 딱 들었을 때 엄청난 종류가 멸종됐다고 해서 막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막 4%의 수만 남았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문맥은 그거 반대인데 더 죽었다는 뜻인데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다르다. 종류랑 전체 수는 다르다. 수의 퍼센트는. 자 아무튼 그래요. 내가 페른기 대멸종을 무시했네. 기분 나빴겠네. 페른기 대멸종. 지금 페른기 대멸종이 씩씩대면서 96%라고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많이 죽었거든요. 고생물학 최고의 네임드 대멸종이 됐다. 이게 엄청 유명한가 봐요. 페른기 대멸종이. 지속시간이 20만 년 동안 억가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억가해도 정말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20만 년 동안 억가한다? 미친 거지.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멸종하기까지 2만 년이 걸렸대. 2만 년 걸렸는데 이거 버틴 애들도 징하고 1만 년 버티다가 죽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도 징하고 억가 하는 놈도 징하고 다 징하네. 2만 년이란 우리 기준에서 길게 느껴질 뿐 배경 멸종 시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짧다. 현생 인류가 출몰한 뒤 막 우주로 진출하려는 현재까지의 기간이 대충 10에서 15만 년이다. 그 5분의 1도 안 되는 동안 주변에 볼 수 있는 생물 대다수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네요. 인류가 처음에 호모 사피엔스 등장하고 지금까지 있을 때 기간 5분의 1 정도에 주변에 모든 게 다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또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없어지는 기간은 그런데 2만 년 말고 나머지 18만 년은 소프트한 억가인가? 아, 초반에 2만 년에 다 끝났고 나머지 18만 년 동안 계속 그만해 다 죽었어.
그만해. 다 죽었어 했는데 18만 년 동안 계속 팬 거야. 근데 억울하진 않겠다. 2만 년 근처까지 버티다가 죽으면 좀만 더 버텼으면 넘겼을 것 같은데 아니 뒤에 18만 년 더 팰 거야. 이거 알면 좀 억울하진 않겠다. 그래도 그지? 한 2만 10년이었으면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해양생물은 약 10만 년 만에 95%가 사라지면 멸종기간이 짧게 끝났지만 육지에서는 10배 정도가 긴 100만 년에 걸쳐 대멸종이 진행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구온난화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폐렴기 대멸종 애들이 죽은 이유를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고? 지구 억가를 멈출 수 있다고? 야, 이거 인간도 미친 거야. 이 수많은 생물들이 지구 억가를 못 버텼는데 이 폐렴기 대멸종에 준하는 멸종 사태가 와도 인간은 이 억가 이겨내기 프로젝트? 야, 궁금하네요. 근데 억가를 못 오게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돼. 그치? 자연적으로 억가가 오는데 인간이 기후를 조종해가지고 그걸 막는다고? 볼게요. 호생대 폐렴기가 끝나는 순간 시작돼서 트라이아스기 초기까지 이루어서 계속됐고요. 멸종 자체는 트라이아스기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폐렴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생물들의 80%가 단숨에 쓰러져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산소가 적었고요. 오존층 또한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존층이 사라지면 자외선이 내려오죠. 자외선에 취약하면 사망. 그리고 산소가 풍부한 거 믿고 몸을 거대화한 트랭크스들은 다 멸종. 몸이 둔해졌기에 파워에만 집중한 거대한 절지동물들은 멸종.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너무 많았다. 이산화탄소 비율이 3에서 10%였다는 말도 있는데요. 시베리아 트랩과 아미산 트랩에서 폭발하여 지진이 발생했고 석탄기 때 묻힌 식물들이 계속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 뿜었어. 뭐가 터졌는데 전에 죽었던 흰개미랑 바퀴벌레랑 버섯들이 안 파먹어가지고 나무가 그대로 매장이 돼서 석탄이 됐고 걔네가 뭔가 폭발이 일어났을 때 같이 반응을 해서 펑펑펑 터지면서 연쇄 폭발을 막 일으키면서 이산화탄소가 미친 듯이 나왔대. 그래서 평균 농도가 6도 상승하고 이 정도 이산화탄소 농도라면 생물체들의 호흡 충추가 박살났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물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매연을 내뿜었고요. 산성 안개를 만들었고 산성비 이런 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인해 어려웠던 식물들의 호흡과 생존에 큰 지장을 초래. 그러니까 이게 대기가 오염됐죠. 매연이 막 뿜어져 나왔으니까 지구온난화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졌고요. 물 부족했고 오존층으로 해서 자외선이 나왔고 그리고 토양도 오염되고 산성비도 내리고 그래서 빙하기를 거치다가 양성 피드백으로 인해 온난화가 다시 한번 쓸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억가 당하면 죽어야 돼 그냥. 대본기 대멸종도 버틴 삼엽충이 멸종되고 생존한 종을 세는 게 더 빠르대요. 바다정갈 멸종. 되게 커엽네. 내가 아까 바다정갈이다 이랬는데 진짜 바다정갈이네. 완족생물, 조개 등이 타격을 입고 불가사리 친척격 생물들 모두 전멸. 근데 불가사리는 버텼어. 어떻게? 내장격을 외곽으로 바꾼 불가사리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뚱이가 이제 버틴 거지. 뚱이 조상이. 종족을 잃을 바에는 내장격을 바꿀래. 자, 육지에서도 식물, 양서류, 파충류 등 광범위한 멸종이 있었다. 곤충도 멸종. 여러 대멸종에서도 버텼는데 폐렴기 대멸종에서는 곤충도 못 버텼어.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이 어디 가진 않았는지 다른 계통에 비해서는 멸종률이 비교적 낮음. 당공류들 멸종. 상어들은 잘 살아남은 것처럼 묘사되지만 바다의 피해가 육지보다 컸던 만큼 당대 바다를 주름졌던 상어류들을 비롯한 연골어류 자체가 큰 피해를 입었고 은상어를 비롯해 일부 소형종을 제외하고 완전히 사라졌으며 연골어류 중심의 바다 척추동물 동물상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대멸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숫자가 많아서 버틴 거였어. 상어승배임은 100경 정도 있었는데 10마리 정도 줄어들 때까지 이악 물고 버텨서 10마리에서부터 다시 자수성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화산 분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산 분출이 돼서 이 트랩이라는 게 그거겠지? 아래 깔린 석탄들이 같이 타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겠지? 뭐야 이거? 폐렴기 대폭발 시베리아 트랩. 러시아 시베리아 지방에 위치한 광범위한 현무암질 용암대지입니다. 강력한 분화 기록이 있는 초화산입니다. 초화산인데 이만큼이 현무암질이야. 그래서 삐져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굳어진 게 이 정도가 퍼져 있다는 거야.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죠. 개인적으로 일단 곰치로 보이거든. 북유럽 이거 곰치. 얘네가 웃긴 게 뭐냐면은 항아리 같은 데 살아. 그 수족관 가면 여기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아. 구멍에서 쏙 나온 곰치 같지. 이렇게 쑥 나온 곰치. 근데 이 곰치의 몇 배야. 한 3곰치 되죠? 아무튼 이렇게 큰 화산 활동인데 폐렴기 대멸종의 유력 용의자가 되었다. 자,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무성생 생물의 경우는 한 마리만 살아있어도 멸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폭발의 원인 판기와 이후 거의 2천만 년 동안 쌓아온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 화산 폭발 지수 베이 11이래. 백두산은 베이 7이래.
미국 전형의 600m 두께로 뒤덮고도 남을 양이다. 저 정도 용암이 많이 분출된 것은 폭발 후 최소 수천 년 동안이나 용암이 계속 분출했어. 이제 난방비는 걱정 안 해도 되죠. 근처 열 이런 거 쬐면 되니까. 이때 당시에 뭐 당공류나 이런 애들은 겨울로 다 갖다 버렸겠다. 그지? 아무튼 시베리아 트랩 이런 걸로 엄청나게 터졌을 것이다. 메탄가스로 인해서 멸종됐을 수도 있고. 운석은 뭐 빠지지 않죠? 운석은 항상 떨어졌을 것이다. 내가 보면 잘 모르겠으면 운석인 것 같아. 무산소와 온실효과로 인해 해류가 아예 멈춰버렸어. 해류가 멈추니까 무산소가 됐어. 그래서 절단 났다는 거지. 카메룬에 있는 니오스 호수는 1986년 이산화탄소 가스 분출을 일으켜서 1700명이 사망하는 재난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을 때 폐렴기 대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황화수소는 더욱더 유독하고 식물까지 작살내는데 육상식물군의 대절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나왔는데 이 황화수소가 오존층도 파괴해서 자외선이 이제 게이트가 열려가지고 사이어인처럼 네퍼랑 베지터 같은 애들이 막 내려가지고 깽판을 친다. 살아남은 생명체를 한번 볼까요? 강돌에 살아남았네요. 강돌에. 예, 강돌에. 스톤플라이. 돌파리. 돌파리 살았네요. 돌파리. 그래. 돌파리는 죽이기 힘들지. 바다나리. 이건 뭐야? 여포 투구 같네요. 기털보가살이래요. 은행나무. 웃기게도 여기서 살아남았어. 폐렴기 대멸종에는 이약 물고 살아남았는데 신생대에 수정을 해주고 하는 매개동물이 멸종하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어. 그래서 북미의 은행나무 700만 년 전에 멸종됐고 유럽의 은행나무는 250만 년 전에 멸종했어. 최근에 절멸했어요. 인류라는 새로운 매개동물이 나타나서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었으면은 이거를 이어서 계속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나무는 일문, 일강, 일목, 일과, 일속, 일종만 남았어요. 이쪽 계열이 아예 없어. 그냥. 그러니까 봐봐. 지구 억가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있다는 거야. 그게 뭔 줄 알아요? 지구 억가보다 더 무서운 거? 성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은행나무들이 성관계를 못하면서 멸종이 됐다는 거야. 이게 매개동물이 없으니까 성관계를 못한 거잖아. 이게 진짜 웃긴 거지. 진짜 지구가 200만 년 동안 너 이래도 안 죽으면서 죽을 때까지 팼는데도 이악 물고 견뎠던 은행나무들이 짝짓기 못하면 멸종이야. 인간 나타나서 짝을 지어줘서 왕정이지. 자, 소철 160종이 있지만 얘는 일문, 일강, 일목, 일과, 일속 160종 이렇게 있는 건가? 소철 한번 볼까요? 소철 멋있다. 은행나무는 은행이 냄새가 고약하잖아. 얘가 고약한 이유가 있네. 독하네. 그치?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흔한 나무인 줄 알았는데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이파리가 또 없어. 단풍잎 같은 거는 캐나다 단풍잎도 있고 그냥 단풍잎도 있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없어.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이제 좀 가로수로도 잘 안 쓰죠. 떨어져가지고 막 밟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고사리 육개장 비빔밥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다. 우리나라 먹는 거 보고 러시아 사람도 먹었대. 러시아는 원래 안 먹었나 봐. 중국은 배기숙제 고사리 캐 먹다가 죽으니라. 문어와 궁합이 안 맞는데 소화불량에 걸렸는데. 일본에서 많이 먹는다고 그러고 고사리가 몸에 해롭다고. 배기와 숙제 이야기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면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로 연명하다 죽었다는 얘기고 백이숙제 흥보가에 나오죠. 백이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상나라가 은나라거든. 그래서 이때 주나라로 바뀌어서 이제 이 나라의 것은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자생하는 고사리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상나라 특 상인이 상나라 사람이란 뜻에서 지금까지 이어졌대. 그 위에가 하나라가 있는데 하나라는 인정이 왜 안 되냐면 있다는 기록은 있는데 유물이 없어. 실체가 되는. 그래서 상나라만 인정을 해주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양서류 파충류 살아남았고 잠자리 살아남았고 원시 바퀴벌레 딱정벌레 당국류 뭐 이런 것들 얘네들 도코민인데요? 옆모습이? 아 이렇게 생긴 거 커엽네. 얘는 막 뭐 수달 같은 건가? 실러캔스 살아남았고 속시식물, 버섯, 상어 종 자체가 워낙 많아서 살아남겠지만 상수도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갔어. 두 종류 이끼도 살아남았고 페어, 서아프리카 페어 이빨이 있어요. 턱힘도 좋고 아가미가 퇴화하지 않고 완전히 남아있는 것은 한 종이고 5종의 페어도 어느 정도 퇴화한 아가미가 남아있어 아가미 구멍이라고 부른다. 페어는 관상용으로 많이 그거 한대요. 넓적부리 황새가 좋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멸종된 폐렴기 대멸종까지 알아봤고요. 이거 이제 많이 키우죠. 동남아시아 갔을 때 이거 많이 키우더라고요. 관상용으로. 간지가 나요. 좀 보면 생긴 게 일반 물고기랑 좀 달라가지고 요건 아니었고 요거 종류를 엄청 많이 큰 거를 생뚱맞게 그냥 수조에다 키우더라고. 요거랑 머리 뚱뚱 금붕어 이거 많이 키웠어. 나 동남아시아 갔을 때 현지인들이.
이 혹이 크면 클수록 간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 시점으로 더 높게 쳐줘. 혹이 크면 클수록. 얘도 내가 봤는데 이렇게까지 큰 거는 좀 별로였고 내 시점에서 이 정도가 이뻤어. 근데 금붕어인데 생선 느낌이야. 횟감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해. 금붕어는 진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인간이 관상용으로 키우기 좋게 개조가 엄청 된 거야. 그냥 흔한 금붕어만 봐도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얼마나 멋있어요. 개조된 거지 개조. 진주린 뭐 이런 거 보면 오동통해가지고 커엽지. 이거 막 수족관에서 엄청 싸게 팔잖아. 아무튼 이렇게 잘 알아봤죠. 고생대 재밌었죠? 제가 이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하지만 뭘 하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준비하는 게 아닐까요?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뭐 할지 진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거 잘 정하기도 어렵고 잘못 정하면 또 다시 돌아와야 되고 방향성 지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야. 오늘 뭐 할지 정하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90%라고 본다는 거야.